2020년 5월 유튜브에 특이한 홍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영화 데드풀로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정말 멋진 상업 광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것 전까진. 레이놀즈는 PPT를 통해 어떤 통신기업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간단하지만 레이놀즈만의 위트와 B급 감성이 고스란히 담긴 PPT 발표였는데요. 레이놀즈가 소개한 해당 기업은 본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사들여 소유주가 된 민트 모바일이란 회사입니다. 2015년 설립된 민트 모바일은 대리점이나 판매 직원을 두지 않고 오로지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싸게 제공한다는 전략을 내세웁니다. 한국의 알뜰폰과 비슷하죠. 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제외하면 AT&T나 버라이즌 등 대형 통신사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강점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단 저소득층의 통신비 감면에 기여한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들은 자신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 단순히 금전적 이익만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울버린으로 유명한 배우 휴잭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스크린에서 나와 커피 사업으로 발을 넓혔습니다. 휴잭맨이 미국에서 만든 커피 브랜드 래핑맨 커피는 공정 생산을 지향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커피 농부를 지원하고 공정무역을 통해 수입한 원두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휴잭맨은 래핑맨 커피의 수익금 일부를 래핑맨 재단을 통해 빈곤국과 현지 커피 농부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휴잭맨은 2009년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을 때 만난 커피 농부 두케일의 사연을 듣고 래핑맨 커피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두케일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커피 농사를 지었지만 매번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가난의 굴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에 휴잭맨은 가난하지만 항상 밝았던 두케일의 미소와 그의 끊임없는 낙관주의는 내가 래핑맨 커피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라며 커피 농부들의 노동 착취 현장을 개선하고자 브랜드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래핑맨 커피는 국내에도 출시됐습니다. 할리우드 꽃미남의 대명사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친환경 사업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평소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그는 2019년 지구 생태계 보전을 위해 비영리 단체 어스 얼라이언스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발전 시스템을 반대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하는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아내 로렌 포엘 잡스도 공동 설립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스 얼라이언스는 디카프리오가 1998년 설립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재단, LDF와 함께 전문적이고 국제적인 환경운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LDF는 어스 얼라이언스와 완벽히 힘을 합쳐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LDF는 이미 지난 20년 동안 200개에 달하는 환경보전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LDF가 환경 관련 운동에 기부한 금액은 1억 달러, 하나로 약 1,103억 원이 넘습니다. 디카프리오는 또한 친환경 패션에도 큰 애정을 갖고 있는데요. 2015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스타트업 올버즈는 유칼립투스 나무와 사탕수수 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신발을 만듭니다. 디카프리오는 이 회사의 주요 투자자입니다. 그의 투자액을 포함해 올버즈가 2019년까지 유치한 금액은 7,700만 달러, 하나로 약 850억 원에 이릅니다. 디카프리오의 투자에 힘입어 기업 가치는 최근 14억 달러, 하나로 1조 5,45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창업한 지 5년 만에 유니콘에 등극한 것입니다. 환경사업에 관심이 많은 할리우드 스타는 또 있습니다. 영화배우 윌 스미스의 아들 제이든 스미스입니다. 제이든은 2015년 부모와 함께 친환경 생수 브랜드 저스트 워터를 론칭했습니다. 저스트 워터의 용기는 사탕수수 등 식물성 재료와 종이를 80% 이상 사용해 만들어집니다. 생분해될 뿐만 아니라 100%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용기를 생산할 때 나오는 탄소 등 유해물질은 일반적인 무게의 페트병을 만들 때보다 74% 덜하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물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물은 지하수나 용천수 등 자연에서 그대로 퍼온 샘물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일반 생수와 다릅니다. 제이드는 학교 수업 중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저스트 워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회사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생산시설을 두고 전 세계 10개국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가치가 1억 달러, 하나로 약 1,105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2020년 9월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저스트 워터의 제품 사진을 올리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할리우드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한 스타는 누구일까요? 덜악이란 별칭으로 유명한 근육질 배우 드웨인 존슨입니다. 그는 2020년 8,750만 달러, 하나로 무려 98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벌었습니다. 이 돈을 모두 영화 출연으로만 번 것은 아닙니다. 드웨인 존슨은 사업에도 뛰어난 기량을 보이며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2년 영화 제작사 세븐벅스 프로덕션을 설립해 각종 영화 제작에 참여하거나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만지 넥스트 레벨, 분노의 질주 홉스앤쇼 등 본인이 주연으로 참여한 영화 대부분이 세븐벅스 프로덕션에서 제작을 맡았습니다. 드웨인 존슨은 주류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2020년 3월 자신만의 데킬라 브랜드 테레마나를 만들어 그해 말까지 9리터짜리 케이스 30만 개 이상을 팔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모든 산업이 코로나19 타격을 받을 때 세운 기록이라 더욱 빛을 발했죠. 드웨인 존슨은 사업 확장을 준비 중입니다. 오는 3월에는 조아란 이름의 에너지 드링크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존슨은 나와 공동 창업자는 다른 어떤 음료수보다 건강하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지난 18개월 동안 공들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입 상위 10위의 이름을 올린 할리우드 배우들 중에는 터프남 마크 월버그도 있습니다. 그는 2020년 5,800만 달러, 한화로 약 648억 원의 돈을 벌어 드웨인 존슨과 라이언 레이놀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소득액을 기록했습니다. 마크 월버그 또한 사업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2011년 그는 본인의 이름을 딴 햄버거 프랜차이즈 월버거스를 선보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은 물론 캐나다와 독일 등에 총 49개 지점을 두고 있으며 또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도 지점을 내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마크 월버그는 월버거스 홍보를 위한 TV 콘텐츠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같은 이름으로 공개된 10시즌짜리 드라마가 그것입니다. 할리우드 배우다운 홍보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리우드의 성공한 사업가로는 제시카 알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2011년 육아용품 제조회사 어네스트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당시만 해도 다소 생소했던 윤리적 소비란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익보다는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제시카 알바가 어네스트 컴퍼니를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의 아이가 있습니다. 2008년 출산한 첫 딸이 외부 자극에 약해 병을 앓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알바는 화학물질이나 합성 소재로 만든 육아용품을 멀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당신이 집에서 만지는 모든 것들은 보기 좋으면서 무독성이어야 한다라며 나는 이 생각을 이커머스 시장에 실현하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네스트 컴퍼니는 자사만의 제조 기준인 어네스트 스탠다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는 제품의 성분부터 안전 테스트, 생산, 포장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친환경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네스트 컴퍼니는 2017년 설립 6년 만에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1,2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유니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미국 방송계 전체로 시각을 넓혔을 때 사업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걸고 TV쇼를 진행해온 그는 사업에서도 상당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공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자신의 명성을 믿고 2008년 케이블 방송사 오프라 윈프리 네트워크를 내세웠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2012년에 기록한 손해액만 무려 3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3,68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공격적인 구조조정과 해외 시장 진출 등으로 변화를 노렸고 2013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015년에 유료 시청 가구 수가 8천만을 돌파했는데 이는 미국 전체 가구 수의 7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 밖에 윈프리는 2017년 글로벌 식품업체 크래프트 하인츠와 손잡고 냉동 간편식품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앞서 본인의 다이어트 경험을 사업화하려는 목적으로 건강식품 기업 웨이트 와처스 주식을 3,400만 달러, 하나로 약 380억 원어치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해당 주식의 가치는 4억 달러, 하나로 약 4,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8년 블룸버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00명을 집계하면서 흑인 여성 사업가로는 처음으로 윈프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화 스케일만큼 남다른 할리우드 스타들의 사업 수완에 입이 딱 벌어집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